엔진은 어떤 걸로 선택을 해야 될까? 하이브리드를 안 사면 좀 바보 취급하는 막 그런 분위기까지 좀 가 있어요. 이거 기름값으로 뽑으려면 10년 타야 돼요. 10년 타야죠, 어떻게든. 네, 굳이 하이브리드 살 필요 없어요. 펠리세이드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이제 하이브리드가 나온다는 소식에 과연 엔진은 어떤 걸로 선택을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제가 필드에 있다 보면 펠리뿐만이 아니라 뭐 카니발, 산타페, 소렌토, 스포티지 엄청나게 질문을 합니다. 네. 하이브리드를 꼭 사야 될까요? 왜냐면 이 분위기가 요새 이상하게 하이브리드를 안 사면 좀 바보 취급하는 막 그런 분위기까지 좀 가 있어요. 사실 저도 그거 좀 느끼긴 해요. 네. 감독님도 하이브리드 타잖아요. 네, 타고 있죠. 그죠? 연에 얼마나 타요, 주행거리? 3만 정도 타긴 해요. 연에 3만. 네. 이게 왜 그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가솔린 차량하고 하이브리드 차량하고 이제 가격표를 비교를 해보면요. 차종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보통은 한 400만 원, 그다음에 많게는 한 600만 원까지 차이가 나요, 차값이. 그런데 나는 이 차를 데일리카로 쓰지 않고 주말 용도나 뭐 퇴근하고 뭐 용도로 쓰는 분들이 그럼 뭐 계산해 보면 연간 한 15,000 이렇게 타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대형 SUV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600만 원을 더 주고 하이브리드를 사야 되느냐? 그 효율성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600만 원이면 차이가 아무래도 그렇죠. 이거 기름값으로 뽑으려면 10년 타야 돼요. 본전이 되긴 되는 데까지. 10년 타야죠, 어떻게든. 네, 굳이 그런 분들은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내가 주행하는 주행 습관, 그 다음에 이제 주행 패턴. 그러니까 데일리카로 쓸 수 있어. 출퇴근을 이 차를 쓸 거야 하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 사서도 좋죠. 그런데 이제 직장 생활하는데 대중교통이 잘 돼 있고 주말용으로만 쓰신다 그러면 굳이 하이브리드 살 필요 없어요. 하이브리드로 굳이 갈 필요가 없다. 네, 그렇죠. 가솔린 사도 충분한데 기름값을 따져봐도 별반 차이가 없고. 그렇죠. 아무래도 뭐 장거리가 아니니까. 그렇죠. 하이브리드의 특징은 아무래도 장거리의 이점이 워낙 크게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유지비라든가 나중에 이제 보증이 끝나고 고장 났을 때 수리비나 이런 것들은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부담감이 더 있으니까. 그 주행거리가 많지 않다 그러면 저도 가솔린 샀잖아요. 네. 뭐 저는 가솔린과 뭐 디젤 선택 두 개밖에 없었지만 네. 있다 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펠리를 또 샀다 그럼 저는 가솔린 살 것 같아요. 그대로. 왜냐면 저는 이제 출퇴근용 차량이 있고 저는 경차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혼자 다닐 땐 경차로 다니고 주말하고 아니면 퇴근하고 나서 가족들끼리 이동할 때는 이 큰 차를 사용하고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연간 주행거리가 한 15,000 그렇게 타니까 한 달에 한 2번 정도 주유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많이 절약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이제 다 막 분위기에 휩쓸려서 무조건 하이브리드 사야 돼. 왜 이거 하이브리드를 안 샀어? 이런 거에 너무 휩쓸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걸로 좀 정리를 해보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연간 25,000에서 최소 2만 원. 2만 최소 2만 그 내가- 이상 타시는 네. 분들. 그럴 경우에는 하이브리드로 가시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의 추가 비용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거죠. 네, 연비로서 차이를 뽑으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출퇴근할 때 굳이 사용하지 않고 뭐 주말용이나 이렇게 쓰시면은 가솔린으로 가는 그렇죠. 것도 굳이 600만 원을 더 들여서 하이브리드를 샀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감성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 하이브리드는 4기통 엔진이에요. 그 4기통 엔진에 있어서 아무리 조용하다 하더라도 6기통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갈 수 없는. 그리고 부드러움도 6기통을 따라갈 수가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뭐 주행거리가 짧고 주말용이시라고 하면 그냥 6기통 엔진에 좀 탈 때 정숙하고 부드럽고 네. 감성적으로 만족하고 이렇게 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펠리세이드 사륜구동이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사륜을 사야 되는 건지. 저는 무조건 전륜구동 차량에서 휠베이스가 또 길잖아요. 그러면 이런 차들은 뒤에 구동력이 없기 때문에 네. 이 피치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피치 현상이라고 하면은 앞뒤로 이렇게 차가 기우뚱기우뚱거려. 이 멀미를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에는 뭐 이거를 막기 위해서 뭐 이 라이딩 기술이라고 해서 뭐 그런 것들도 막 있고 하는데 네네네. 일단 사륜구 펠리세이드는 제가 필드에서도 보면 10대가 입고가 되면 9대가 사륜이에요. 그만큼 사륜구동에 대한 수요도 높은 차량이고 네. 그리고 또 휠베이스가 길기 때문에 이런 차량을 가지고 레저용으로 뭐 어느 데 가서 우습게 봤는데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타고서 꼭 어디 막 이렇게 그런 오프로드 이게 아니더라도 네네. 사륜구동이 평상시에 주는 주행 안정성은 굉장히 좋아요. 주행 안정성에 있어서는 사륜구동을 따를 수는 없다. 출발할 때 네 바퀴로 부드럽게 출발하는 거하고 앞바퀴에 토크를 몰아서 출발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펠리세이드 사륜 같은 거 저 지금 사륜 타고 있지만 급하게 출발해도 앞에 휠스핀이 잘 안 일어납니다. 맞아. 저 이륜구동 전륜인데 네. 가끔 좀 세게 밟으면은 앞에 휠스핀이 일어나죠. 네, 스핀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걸 감지해서 이제 뒷바퀴로 구동력을 보내니까 이렇게 출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너링 같은 데 선회하고 할 때 굉장히 좀 만족도가 좋고요. 이 그립이 앞뒤 구동력이 다 나온다는 얘기는 승차감에 있어서도 훨씬 좋다는 거죠. 앞들림이 없으니까. 네네네.
사륜을 그러면 넣었을 때 일반적으로 그냥 중요할 때도 다 사륜이 다 전체적으로 움직인다는 아니죠. 건가요? 이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전 사륜은 이제 뭐 사륜구동 락 버튼도 있고 이래서 뭐 임의적으로 사륜을 넣고 그랬는데 요즘의 사륜은 최신 전자 제어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비의 요소를 방해를 받을 때에는 전륜으로 전환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네네네. 꼭 필요할 때만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팰리세이드를 살 때 저희 사촌 동생이 같이 팰리세이드를 샀어요. 근데 그 친구는 주변에서 야, 이 사륜 사면 기름 많이 먹어. 네. 그래갖고 1인으로 바꿨어. 바보가 1인으로 샀어요. 걔랑 저랑 주행 패턴이 비슷하고 주행 거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연비는 같아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사륜인데 연비가 이륜이랑 네, 똑같다. 그래서 그런데 겨울에 뒤지게 고생했어요. 그래서 사륜 가야 지금에 되겠네. 와서 후회를 엄청 해요. 사륜 갈 걸. 그냥 그때 사륜을 뽑을 걸. 그러니까 만약에 좀 짧은 차, 스포티지, 투싼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펠리 같이 휠베이스가 좀 긴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사륜 구동 옵션이 있으면 무조건 사륜을 넣으시는 게 좋아요. 뭐 전륜이라서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전륜은 뭐 어떻게든 파면서라도 올라가잖아요. 네네. 근데 막 그 조금 도를 때 뒤에서 한 사람이 조금만 밀어줘도 차가 슉 올라갑니다. 아, 그게 바로 사륜이에요. 최대 토크의 50%까지 뒤를 보낼 수가 있거든요. 네. 현대자동차의 전륜 H트랙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받습니다. 이게 또 옵션이 막 400, 500이면 고민을 해봐야죠. 그 정도 고민해보면 그런데 네. 이제 200만 원 초반이잖아요. 이 정도면 무조건 넣어야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그럼요. 것 같습니다. 네. 썬루프는 고민 없이 넣으면서 왜 사륜을 고민하지? 카토피아. 그래서 우리 오늘 팰리세이드 이제 구동계 선택하는 방법하고 이륜 사륜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네.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좀 해주시고요. 또 다음 팰리세이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팰리세이드에서 가장 기대감이 큰 하이브리드. 기존에 있던 게 아닌 새로운 게 또 나와요. 기존의 하이브리드는 뭔가 친환경적이고 연비 중심적인 하이브리드였다면 2.5 터보 하이브리드는 고출력이잖아요. 이제 고성능 하이브리드가 고성능 처음 나오는 하이브리드. 거거든요. 이 다음번에는 우리 소렌토, 산타페, 카니발 같이 이 하이브리드가 적용된 기존의 CV들, RV들하고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하고 동급, 가격은 다르긴 한데 트래버스라던가 트래버스. 뭐 익스플로러라든가 이런 차량 비교해보는 시간까지 해서 한번 다음번에는 좀 심층으로 한번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아,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편 꼭 기대해 주세요. 네. 근데 풀체인지 이제 올해 하반기? 그럼 기존에 그런데 판매되지 않은 것들 뭐 좀- 지금 팰리세이드가 이번 달에 할인 들어가요. 5%. 아, 이제 세일 들어가요? 5%. 5%요? 5%. 11월 생산분 5%. 굉장히 큰 거예요. 5,500만 원짜리 3.8 사륜을 5%면 엄청 큰 거죠. 2륜으로 사면 4천만 원대, 4륜으로 하면 5천 원 초반인데 가성비 좋죠. 초반대 플래그십 모델 살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풀체인지 때문에 6천 넘을 거예요.